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BJ 진우의 줄서는 정책자금. 안녕하십니까. 우리 팬님들. 우리 마세라티님, 오랜만에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방송을 두 번 하고 있는 중이네요. 제가 오늘, 아까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제 방송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어떤 방송을 했냐면, 정책자금 고수가 되는 108가지 전략, 정리편 2입니다. 정리편 2. 여섯 번째 전략부터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 전략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자금 고수가 되는 108가지 전략, 첫 번째 전략부터 다섯 번째 전략까지는 9월 방송에 있었고요. 여섯 번째 전략부터 열 번째 전략은 10월 방송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전략 모음집이 엑기스 특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팬님들 꼭 전략이 궁금하시고 알아야 되겠다 싶으면 그 방송 다시 한번 찾아서 보시면 그 방송에서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여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전략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놓고 방송을 다시 한번 했으니까 그 방송을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제 12번째 전략, 정책자금 고수가 되는 12번째 전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째 전략이에요, 벌써. 아유, 강현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12번째 전략인데, 제가,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아까 첫 번째 전략부터, 열 번째 전략까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전략 제가 하나씩 전략만 말씀드리면 아마 그래도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를 겁니다. 자, 첫 번째 전략이 스페어 타이어 전략, 스페어 타이어 전략. 자, 두 번째 전략 라이온 킹 전략, 라이온 킹 전략, 두 번째 전략. 자, 세 번째 전략 동시다발 전략, 동시다발 전략 다른 말로 우리 그 첫 달 시집 보내기 전략, 그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나용킹? 나용킹이 두 번째 전략입니다. 두 번째 전략. 자, 그리고 네 번째 몸짱 만들기 전략. 다섯 번째 스위칭 전략. 여섯 번째 침대 축구 전략. 일곱 번째 씨 뿌리기 전략. 스위칭? 잠깐 이거 예, 예, 맞아요. 예. 우리 별풍당당님께서 기억나시는 거 지금 하나씩 올려주시고 계시군요. 역시 네. 나용킹 전략, 스위칭 전략, 숟가락 전략. 숟가락 전략이 열 번째 전략이었어요. 열 번째 전략. 자, 일곱 번째 전략, 씨 뿌리기 전략, 씨 뿌리기 전략. 여덟 번째 전략, n분의 1 전략 및 풀빵 전략. 네, 그렇죠. 아홉 번째 전략, IPM 전략, IPM 전략, OC 전략이라고도 하죠. 그다음에 열 번째 전략이 숟가락 전략입니다. 숟가락 전략인데 이 전략들을 제목만 듣고도 이게 어떤 전략이다라는 걸 대충 감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 전략들 한 번씩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모르겠으면 오늘 10월 17일 낮 방송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9월 달에 했던 방송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만 잘해도 벌써 고수가 되고도 남지요, 당연히. 이것만 잘하면 이미 우리는 그 과제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네, 굉장히 높아지고 고수가 됐습니다, 이미.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12번째 전략, 3C 전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C 전략. 3C 전략 체크업 1, 2, 3 컨퍼미티 컴퍼티티브 참 이 영어만 나오면 막 버벅대요. 원래 제 영어 발음 좋은데 이상하게 방송에 나오면 영어가 좀 그러네요.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R&D 과제 신청과 선정에 필요한 OC 전략 그리고 방문 컨설팅에 필요한 4C 전략을 배웠고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R&D 과제를 수행할 만한 기업인지 아닌지 여부를 필터링하는 3C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C 전략. 자, 우리 5C 전략, 4C 전략, 컴퍼트, 컴페티티브, 컴페티터브? 하여튼, 네, 컴페티터브. 예. 악센트가 문제군요, 악센트가. 예. 자,
12번째 전략 3C 전략 중에 첫 번째 전략 체크업 1, 2, 3로 우리 R&D 과제 신청에 필요한 기본적인 몸짱 만들기 이게 얼마나 돼 있느냐를 점검하는 단계입니다. 몸짱 만들기 전략 아시죠? 자, 1단계인 등록 특허 또는 출원 특허를 확보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2단계인 기업 부설 연구소 내지 연구 전담 부서 보유 여부와 3단계인 벤처 확인 여부를 체크하는 단계입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전략 체크업 1, 2, 3 등록 특허 확보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등록 특허든 출원 특허든 5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업 부설 연구소나 연구 전담 부서 3단계 벤처 확인 여부를 체크하는 단계입니다. 자, 만일 이러한 기본 역량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이것들을 이제 준비한 이후에 R&D 과제에 도전할 수 있도록 3C 3C 전략, 3C 전략, 3C, 3C, 3C 전략, 3C 전략에 만일 이제 이런 기본 역량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 이것을 준비한 이후에 우리가 이제 R&D 과제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본 전략인 몸짱 만들기 프로그램을 추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몸짱 만들기 전략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몸짱 만들기 전략은 참고로 우리가 그 R&D 진행하기 위한 기본 전략 중에 하나이죠. 꼭 몸짱 만들기를 해놓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3C 전략의 두 번째 컨퍼미티는 멘토와 멘티의 관계 정립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지, 멘토의 지침을 의심 없이 다 받아들이고 이에 순응할 수 있는지, 이런 마음가짐과 태도에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하는 단계입니다. 자, 3C 전략의 두 번째 컨퍼미티, 관계 정립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멘토와 멘티 관계를. 자, 그래서 이게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은 구조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죠? 필요하죠? 컨퍼미티. 퍼에. 알겠습니다. 자, 물에 빠진 사람은 구조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죠? 그런데 아직 힘이 빠져 있지 않으면 구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조한 사람을 몸을 붙잡고 구조를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써니님 반가. 오늘 우리 팬님들 많이들 나타나시고 저를 보시기 위해서 이렇게 등장하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팬님들 I love you. 자, 우리 팬님들 참 요즘 날씨가 변동이 너무 심해서 감기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몸 관리 좀 잘 하십시오. 저는 지금 살짝 감기가 온 것 같은데 제가 컨디션 조절하면서 잘 먹고 있어서 지금 감기가 나가고 있습니다. 네. 살짝 어제 오고 있는 중이었던 건데 목이 살짝 아픈데 지금 이제 괜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 좀 잘 하시고요. 자, 반가. 네, 써니님. 자, 아직 힘이 빠지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이제 꺼내려고 하면은 그 구조한 사람 몸을 붙잡고 구조를 어렵게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저도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께서 저를 수영을 가르친다고 물 깊은 데다가 빠뜨려 놨는데 우리 형님이 저를 구한다고 왔는데 저는 그 우리 형님 발을 붙잡고 막 살려고 애를 썼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형님 발을 저를 빵 차내가지고 전 다시 꼬르륵 가라앉았는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힘든 상황이 됐을 때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저를 건져준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게 딱 그거예요. 몸에 힘이 빠져 있지 않으면 사실 구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의 힘이 빠져야 구조하는 사람의 힘이 목적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술에 취해 대리기사에게 차키를 주고 운전을 맡긴 사람은 목적지만 알려주면 되지 여기서 좌회전해라 여기서 다시 유턴해라 방금 뭐 우회전을 안 했으니 다음 사고를 해서 우회전하라 등등 잔소리를 하며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내내 뒷자리에 앉아서 간섭한다면 이것 또한 일을 더욱 피곤하고 힘들게 할 뿐입니다. 그죠? 따라서 R&D 과제 신청과 선정을 위한 평가 단계에 있어서 혼자만의 생각과 고집으로 일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 그룹인 멘토의 지침을 의심 없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자세와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단계입니다. 3C 전략의 두 번째 전략. 네.
관계 정립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멘토 멘티 관계 정립. 자, 3C 전략의 세 번째 단계는 컴페티티브로 경쟁 우위의 요소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단계입니다. 경쟁 우위의 요소가 있는지 차별화 전략을 찾아야 됩니다. 남들도 다 하고 있고 다른 기업도 쉽게 따라 만들 수 있는 기술이나 제품이라면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정부 출연금을 투자받는다는 것은 욕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네. 그죠? 따라서 아직 남들이 해보지 못했고 기존 기술이나 제품에 비해 그 기능과 성능이 얼등히 진보되고 향상된 차별화 요소가 있어야 하고 그 차별화가 돋보이도록 기술개발 사업 신청서를 작성을 하기 위한 밑그림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 기업들이 과연 그런 밑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만일 2단계에서 의지만 있고 차별화된 아이디어가 없다면 우리 협회에서는 전문위원단을 통해서 그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이에 필요한 인력과 R&D 투자를 진행하겠다고 하면 이 단계에서 통과할 수 있지만 마땅한 경쟁 우위 요소도 없으면서 지금 있는 것으로 무언가를 해달라고 요구하면 결코 이 마지막 3단계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협회에 멘티 기업을 신청을 해도 다 선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차별화 전략이 없다면 선정이 안 되고 통과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협회에서는 이러한 3단계를 모두 통과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멘티 기업의 과제 성공률이 월등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별화 전략을 정확하게 만들어 놓고 협회하고 협약을 하면 우리가 과제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5C, 4C, 3C 전략에 이어 다음 시간에는 R&D 과제의 아이템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 진화론, 인포메이션 에볼루션 활용 전략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째 전략 3C 전략 이해하셨죠? 자, 3C 전략. 자, 다들 이해하신 걸로 알고 3C 전략 첫 번째부터 두 번째, 세 번째 전략 다시 한번 짚어 볼게요. 자, 첫 번째 전략 체크업 1, 2, 3. 체크업 1, 2, 3 뭐예요? 체크업 1, 2, 3는 몸짱 만들기 전략을 우리가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1단계 특허, 2단계 연구소 또는 연구 전담 부서, 3단계 벤처기업 확인. 두 번째 전략은 관계 정립, 멘토와 멘티의 관계 정립. 자, 세 번째 전략은 경쟁 우위의 요소가 있는 차별화 전략 점검하는 단계입니다. 자, 별풍당당님 감사합니다. 자, 3C 전략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3C 전략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다음 테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자, 금주의 이색 정책 사업, 고령자 친화기업 지원 사업,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고령자 친화기업 지원 사업이 있었네요. 자, 사업 개요를 보면 노인의 연륜과 능력을 활용해서 민간 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고령화 친화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접수 마감일 기준 이전 설립된 민간 기업을 지원해주고 자세한 지원 대상은 하단의 지원 분야 대상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기업 연계형은 3억 원 내외, 노인 일자리 발전형은 1.5억 원 내외로 지원해주고 있고요. 총 15개 사업 이내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자, 고령자 친화기업의 정의가 어떤 거냐면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근로자의 대부분을 고령자로 채용하는 기업, 이게 고령자 친화 기업입니다. 자, 지원 내용, 사업 내용을 잠깐 보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기업 연계형, 민간 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설립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 발전형은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시작되어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가진 사업단을 기업으로 성장토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자,
지원 사업수 아까 15개라고 말씀드렸고, 기업 연계형은 3억 원, 노인 일자리 발전형은 1.5억 원. 자, 지원 항목은 설립 운영을 위한 기본 사업비, 임대료, 시설 투자비, 자산 취득비, 재료비 등 기타 관리 운영비, 공공요금 예비비, 필요시 고령자 친화기업 종사자 인건비까지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자, 지원 자격, 민간법인으로 민법상 사단 또는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조합, 상법상 법인, 회사, 기타 법률에 의한 법인 및 단체, 의료법인, 학교법인에 해당됩니다. 지원 자격 이렇게 해당되고요. 지원 재해는 04년 이후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 과정에 지자체 등으로 시정 또는 경고 중단 조치를 받은 기관은 지원 재해 대상이고요. 부도 휴폐업 중이거나 자본 잠식 상태에 있는 기업, 이런 기업들은 이제 어느 과제든 다 진행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하여튼 우리가 이제 자본 잠식이 되지 않도록 잘 준비를 항상 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금주의 이색 정책 사업 봤는데, 고령화 사회로 우리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우리가 영위해 볼 만한 사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제가 금주의 이색 정책 사업으로 제가 이제 오늘 세미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제가 지금 목이 계속 말라가지고 물을 좀 자꾸 먹게 되는데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금주의 이색 정책 사업 고령화 지원 사업이고요. 자, 다음 테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자, 금주의 유용한 팁은 연구비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연구비 관리 시스템, 사실 우리가 이제 과제가 선정이 되면 연구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데, 연구비 관리 시스템이란 중소기업 R&D 연구비의 투명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비 실시간 사용 및 전자증빙 관리 체계를 도입한 R&D 자금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관리하게 돼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 연구비 관련해서 접속을 하면 되고요. 연구비 카드 구분은 법인카드, 연구비 전용카드 중 선택해서 등록하고, 카드를 혼용해서 등록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연구비 카드 사용 업종 제한, 연구비 전용 카드는 카드 사용 시 업종 제한이 있고요. 법인 카드는 비목 등록 시 제한된 업종 비목 등 이런 것들 등록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미리 다 점검해서 진행하면 되고요. 연구비 카드 한도는 법인 카드의 경우는 법인 카드 자체 한도 적용을 하고요. 연구비 전용 카드의 경우는 직접비, 간접비, 협약 금액을 적용해서 한도가 나옵니다. 자, 연구비 카드 자동 결제 불가, 카드 결제일 전날까지 비목 등록된 매입 전표를 기준으로 결제, 대금을 카드 결제 계좌로 이체하면 되고요. 카드 취소 전표 비목 등록 불가합니다. 자, 그래서 연구비 카드 상세 결제 방식은 비목 등록, 카드 대금 결제, 이렇게 상세 결제 방식이 나눠져 있고요. 연구비 사용 증빙 의무화에 따른 증빙 유형별 이체, 요거 잠깐 보면 연구비 사용 증빙의 의무화가 있어요. 그래서 연구비 이체 요청 시 세세목 필수 등록을 해야 되고요. 증빙 유형별 이체는 전자증빙, 기타 증빙으로 있고, 이런 사항들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자세히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출력을 해서 봐도 되고, 아니면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세히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과제가 선정이 됐을 때 그 과제에 들어가서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는 거니까 한번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쪽에 이제 관리부서에 계신 분이 있다면 관리부서에 계신 분이 이 자금 관리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이쪽 자금 관리하시는 담당자가 좀 자세히 보면서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는지 연구 관리 시스템에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구비 카드 등록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SM테크에 들어가서 이제 카드사에 등록을 하면 되는데, 카드사 선택 시 과제별로 한 곳만 선택이 가능하고요. 카드 등록 시 연구비 전용 카드를 선택할 경우 법인 카드 혼용
등록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카드를 법인카드하고 같이 쓰는 게 아니고 연구비 전용 카드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참여연구원 인건비 이체는 수행기간 자계좌 이체에 대한 허용 범위 정의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세세하게 자세히 돼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카드 참여은행 및 카드사는 대부분의 은행이 다 가능하고 지금 전북은행이나 제주은행이나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이거는 이제 참여 예정이고 제주은행도 참여 예정이고 이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참고하셔서 카드사 등록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수행 기간 계좌별 종류 안내 이제 연구비 계좌를 참여은행 중에 선택해서 가까운 은행 지점에 신규 보통예금 계좌로 개설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연구비 계좌는 별도로 또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사용자 유의사항 잠깐 볼게요. 주간 공동기관의 경우 연구비 이체 실행 시 소속 수행기관의 기관 공인 인증이 필수 요소입니다. 필수 요소니까 이제 이런 것들 다 참고해서 자세히 하나씩 보고 연구비 관리 시스템을 보시면 되고요. 요 연구비 관리 시스템을 보고 연구비 집행 교육 안내에 대한 자료도 있어요. 그래서 사업비 집행 교육 화면에 보시면 연구비 집행 교육에 대한 자세한 안내 자료가 뜨고요. 그 다음에 연구비 사전 체크리스트 화면에 보면 이런 안내들이 떠요. 그래서 연구비 사전 체크리스트도 좀 보시고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이제 연구비를 관리하면 되고요. 이 이용 환경 관리, 현황조회, 연구비 사용 관리, 연구비 사용 실적 현물 관리, 산학용 카드 전용 로그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용 환경 관리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현황 조회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연구비 사용 관리를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용 환경 관리의 업무 절차를 보면 연구비 이체 실행 및 환원 시 정산 담당자 권한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화면에서 정산 담당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 과제 관리할 때 전자협약하고 담당자 변경 메뉴에서 등록을 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실제로 과제 진행하면서 하나씩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이제 미리 사전에 좀 한번 업무 절차를 짚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연구비 카드 사용을 위한 절차로 카드를 등록하면 전 카드사를 등록하는 화면인데 여기 이제 이 화면들을 보고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 카드사를 등록할 과제를 선택하고 그러니까 과제가 우리가 여러 가지 할 때는 그 과제에 맞는 카드사를 등록을 하고 이렇게 풀어가는 거니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정리가 돼 있어요. 이런 것도 한 번씩 보셔야 되고 갑자기 지금 됐네요. 자, 그리고 카드사 등록 후에 사용할 연구 카드를 등록하는 화면에서 그 2번 이렇게 빨간색으로 1, 2, 3, 4, 5 이렇게 돼 있는 거를 하나씩 클릭을 하면 그 팝업에 대한 설명이 다음 그 페이지에 나오고 그 설명을 보고 우리는 이제 다음 작업들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작업들을 하는 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요거는 한 번씩 실제로 해봐야 되는데 이런 작업을 하다가 만약에 모르시면 저한테 문의 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작업들 일련의 작업들을 계속 쭉 풀어가는 겁니다. 풀어가고 공인인증서 및 핀번호 등록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개의 기업 인증서를 보유한 기관의 경우 인증서별로 핀번호를 등록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안내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하나씩 다 짚어보면서 보셔야 될 사항들이에요.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이용 환경 관리에 대한 이런 절차들이 있다. 이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현황조회 보면 이제 이렇게 사이트에 현황조회, 연구비 집행 현황조회 해가지고 현황 관리를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과제별 연구비에 대한 전체 사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보면 전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 분류, 과제 진행 상태를 선택한 후 조회 대상 과제를 선택하고 일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 창을 통해서 비목별 상세 내역을 다 조회할 수가 있어요. 이게 예전에 다 진행을 제가 했던 거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가제별 민간 부담금에 대한 이자 발생 현황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발생 현황 화면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업무 절차에 대해서 연구 관리비에 대한 업무 절차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 다음 주에는 연구비 사용 관리에 대해서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까지만 잘랐고요. 이번 주는 좀 내용 자체도 좀 지루하고 해서 잘랐는데, 연구비 사용 관리는 다음 주에 제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주의 유용한 팁, 연구 관리비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이고 물 좀 더 마실게요. 자, 다음 테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자, 금주의 탑3. 자, 외국인이 좋아하는 한국 음식. 외국인이 좋아하는 한국 음식. 1위는 여전히 부동의 1위는 불고기네요. 불고기. 야, 불고기는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외국인들이 좋아했어요. 왜냐면 이 불고기가 달짝지근하거든요. 그리고 불고기가 이제 처음에 소개될 때 코리안 바베큐라고 불리면서 외국인 입맛을 사로잡았는데, 일반 바베큐하고 다르게 뼈를 발라내지도 않아도 되고 매운맛도 강하지 않고 이 고기에 달달한 간장 양념을 더했기 때문에 남녀노소 호불호 없이 즐길 수 있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불고기가 1위였는데, 저는 이거를 제가 알았어요. 제가 이제 음식 쪽 이제 좀 깊은 제가 이제 관련이 있다 보니까, 자, 일본 음식들이 외국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좋아하는 이유는 일본 음식이 달달합니다. 달달해요. 근데 일본 음식은 일본에서 한 3일 정도 먹다 보면 질려요,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 뭘 챙기게 되냐면 와사비 있죠. 생와사비 갈아가지고 그거하고 같이 먹게 돼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고깃집 가면 생와사비를 같이 줘요. 그래서 삼겹살에도 생와사비 올려서 이렇게 먹으면 그 와사비 향이 샥 풍기면서 그 삼겹살 고기 맛이 풍미를 좀 더하고 질리는 맛을 쫙, 느끼한 맛을 싹 잡아주죠. 그래서 이제 일본 음식이 이제 그런 달달한 맛이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했는데, 저는 달달한 맛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불고기는 간장 양념을 더해서 아주 달달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편하게 먹기 좋은 음식으로 이제 돼서 부동의 1위는 이제 불고기가 됐고요. 자, 두 번째, 삼겹살이라고 하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삼겹살 사실 외국인이 처음 접할 때 삼겹살을 먹기가 어려워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 음식점 할 때 외국인 그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어떻게 왔냐면, 제가 이제 스파이더맨 옷을 입고 이제 홍보하고 있을 텐데, 그 애들 우리 초등학생들 영어 가리키는 영어 학원 강사들이 우리 집 단골로 왔는데, 그 친구들 중에 외국인들이 엄청 많았는데 삼겹살하고 갈비를 팔았는데 갈비보다 삼겹살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입맛에 안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점점 이게 입맛이 맞았는지 삼겹살을 엄청 좋아하고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아이고, 별풍당당님 감사합니다. 별풍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와서 가장 먹고 싶어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삼겹살이라고 하네요. 이게 삼겹살이 사실 고소하고 쫄깃하고, 이 삼겹살하고 쌈장까지 이렇게 탁 싸가지고 먹으면 그 맛이 또, 사실 저는 이 쌈장보다 또 그 파절이를 이렇게 탁 얹어가지고 먹는 그 맛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즘은 가끔 가다가 제가 그 냉동 삼겹살, 우리는 이거는 벌집 삼겹살? 네, 벌집 삼겹살 맞습니다. 요즘 제가 이제 집에서 가끔 가다 해먹는 게 예전 음식이 생각이 나서 냉동 삼겹살을 사서, 냉동 삼겹살도 국산을 사야 냄새가 안 나고 맛있습니다. 수입산을 사면은 맛이 없어요. 냄새 나고. 근데 국산을 사서 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굽잖아요. 구우면 그 기름으로 이 삼겹살이 구워지는 거예요. 자체 기름으로. 그리고 기름 다 따라내고 약간 노릿노릿하게 구우면 이게 고소한 맛이 나요. 그러니까 약간 과자 같은 느낌? 그렇게 나는데, 그거를 소복히 싸놓고 파절이하고 따뜻한 밥하고 이렇게 얹어가지고 먹잖아요. 와, 환상입니다, 환상. 이 생삼겹살도
맛도 맛있는데 저는 이제 그 고기의 제대로 된 맛을 느끼기 위해서 생삼겹살 많이 먹는데 가끔 가다가 냉동 삼겹살을 그렇게 대패 삼겹살을 그렇게 해서 먹으면 야 정말 맛있어요. 파절이 탁 얹어가지고 옛날 생각하면서 사실 우리나라는 먹방 협찬할까요? 다음 주 삼겹살 먹방. 우리 오늘 마세라티님 들어오셨는데 삼겹살 먹방 좋죠. 여기서 꾸면서 먹방하면 좋죠. 그래서 이제 그 삼겹살 정말 맛있었는데 요즘 유튜브에 이제 삼겹살이 낯선 외국인들을 위해서 쌈 싸먹는 영상이 많이 있어요. 특히 할리우드 배우들 중에서 한국에 방문하면 꼭 먹고 싶은 음식으로 자주 언급하는데 영화 어벤져스의 주역 노버트 다우니 주니어 아시죠? 영화 홍보차 한국에 방문했을 때 삼겹살과 소주를 즐긴다는 인증샷을 인스타그램에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역시 삼겹살엔 또 소주가 짱이죠, 그죠? 삼겹살엔 소주, 그죠? 그래서 삼겹살이 어느덧 2위까지 올라왔네요. 자, 그 다음에 3위 잡채. 잡채도 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젓가락질을 힘들어하는 외국인들이 파스타처럼 즐길 수 있는 한식 잡채를 3위로 꼽았습니다. 사실은 잡채가 1위로 오른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 잡채가 맵지도 않고 간장 양념 베이스로 단맛이 돌기 때문에 코리안 누들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금도 외국에서 이 잡채 만들어서 주면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쫄깃한 당면에 각종 채소와 고기를 넣어서 이 맛뿐만이 아니고 비주얼까지 아주 훌륭한 음식이기 때문에 전 세계인들이 부담 없이 즐기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잡채도 맛있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 잡채를 이제 잔칫날에 생일상이나 이럴 때 먹지 자주 못 먹죠, 그죠? 우리 집사람도 제 생일 때는 꼭 잡채를 해줍니다, 갈비하고. 참 좋은 아내를 뒀죠, 그죠? 당나라에서 만든 면이 당면? 아니면 녹말가루를 만들어서 달달한 면이라 당면. 녹말가루로 만들었죠. 네. 자, 4위, 5위. 4위는 파전. 코리안 피자라고 별명을 가지고 있는 파전도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예전에 유튜브 국밥집 할 때 이 파전 있었는데 해물파전 엄청 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저렴하게 13,000원에 팔았는데 외국인들이 와서 이 파전도 정말 잘 먹고 너무 좋다고 극찬을 하고 갔었어요. 파를 넣어 먹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이 다소 낯선 음식이지만 오징어나 해산물 등을 더해서 건강한 음식이라는 이미지를 주고 또 우리 한국의 전통주인 막걸리가 파전과 환상의 궁합을 자랑한다고 알려지면서 이 둘의 조합을 맛보려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외국인들이 파전하고 막걸리, 파전하고 동네 파전 막걸리 짱 맞습니다. 동네 파전의 막걸리는 환상이죠. 그리고 막걸리도 사실 예전에는 이렇게 서울 막걸리 이런 거 말고 가게에서 만들어준 막걸리 있잖아요. 이게 죽음입니다. 그거 먹으면 그냥 뻗어요. 취해요. 진짜 취해요. 가게에서 만든 막걸리. 그다음에 치킨은 최근 한류보다 더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게 바로 치킨입니다. 한류 드라마를 통해서 치킨이 알려지면서 그 맛을 궁금해하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는데 프라이드 치킨부터 양념 치킨, 간장 치킨, 마늘 치킨 다양한 치킨을 가진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뿐이에요. 사실 외국은 그냥 단품으로 이렇게 치킨 하는데 우리나라의 이런 양념이 밴 맛은 사실 어느 나라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특히 이제 드라마를 통해서 치맥은 완전히 뭐 대박을 쳤죠. 중국 쪽 특히. 그래서 한국 관광 코스 중에 치맥 투어가 있을 정도로 외국인한테 사랑을 받고 있죠. 막걸리는 군대에서 농활 갔을 때 먹었던 그 맛이 짱이죠. 아우 최고죠, 최고. 그때는 사실 안주가 필요 없습니다. 안주가 필요 없습니다. 별풍당당님 I love you. I love you. 감사합니다. 야, 저도 군대에서 먹었던 막걸리 맛이 생각이 나네요. 정말 맛있는데, 진짜. 그리고 이 밖에도 우리나라 음식 중에 지금 이제 중국에서 간식이 계속 뜨고 있는데, 간식 중에 어떤 간식이 뜨고 있냐면, 아시나요, 혹시? 순대 떡볶이 뭐 이미 많이 알려졌고,
김밥이 뜨고 있어요. 김밥 그리고 닭꼬치 있죠. 닭꼬치 뜨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제 지난번에 제가 허강시 다녀왔잖아요. 이제 그쪽 친구들하고 지금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거냐면 허강에 닭하고 쌀이 굉장히 유명한데 그 쌀 공장에 가서 김밥을 라인을 깔아서 김밥 공장을 하나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이제 자금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닭꼬치를 거기서 만들어서 한국으로 수입을 해오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닭꼬치 정말 맛있게 해서 중국에도 확산을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닭꼬치 저기 신림역에 가면 정말 맛있는 닭꼬치 하는 집 있어요. 포장마차인데 줄 서서 먹어야 돼요. 거기는. 왜냐하면 닭꼬치를 굽는데 한 10분이 걸려요. 10분 동안 계속 양념을 발라서 구워주는데 그게 생닭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생닭을 닭꼬치로 구워서 먹으면요 정말 맛있습니다. 그 닭꼬치 하나 파 하나 이렇게 꼽아가지고 생닭을 계속 굴려가지고 한때는 닭꼬치가 비둘기 꼬치라고 했죠. 근데 지금은 제대로 된 닭꼬치가 수입이 돼서 이제 만들고 있는데 정말 맛있어요. 신림동에 있는 그 닭꼬치 정말 맛있어요. 거기는 제가 꼭 한번 소개해주고 싶은 집이었어요. 그리고 그 닭꼬치 제가 중국에 퍼뜨릴 겁니다. 우리 별풍당당님 뭐 군대 얘기 나오면서 건빵 뭐 치맥 그냥 다 나왔네 그죠? 자 그래서 외국인이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 요즘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굉장히 많이 늘고 많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이 사실 이 맛으로 비교하자면 어느 나라 음식보다 굉장히 좋고 맛있고 그 대신 이제 짜고 맵지만 않게 잘 간 조절만 하면 굉장히 맛있는 음식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 음식을 전 세계화 시키는 걸로 오늘은 제가 금주의 탑3 외국인이 좋아하는 음식을 뽑아봤습니다. 자, 다음 테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자, 드디어 광고 시간입니다. 자, 2018년도 제 10차 기업 R&D 지도사 및 실무자 양성 교육 2018년 11월 5일부터 2018년 11월 30일까지 접수 기간은 2018년 11월 2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제 4차 수도권 순회 주말반 기업 R&D 지도사 및 실무자 양성 교육 요거 지금 배너도 제가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배너 준비해서 우리 구내식당에 이제 다음 주부터 광고할 건데 이 배너 나오면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기업 R&D 지도사 및 실무자 양성 교육에 참여할 거예요. 자, 이 교육은 2018년 11월 3일부터 11월 24일 토요일, 매주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3일 토요일부터 11월 10일까지 이렇게 실무자 교육 기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부터 10월 25일 목요일 16시, 18시까지. 18시 안 하려고 했는데 18시까지. 써니님 감사합니다. 별풍선 I love you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주말반을 왜 만들었냐면 평일반을 듣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주말반을 만들었으니까 주말반 24시간 진행하면 되는데 써니님이 아니네. 아니래도 I love you. 왜 이제 들어왔어요? 또 나갔다 들어왔다 막 이러시네. 지금 다른 일 하고 계시죠? 뭐 상관없어요. 들락날락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 R&D 지도사 및 실무자 양성 교육에서 기업 R&D 지도사가 뭔지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는데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한 민간 자격증으로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정책 자금을 제대로 올바르게 활용해서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 자금 활용 기업 경영 전수가 가능한 정책 자금 전문 컨설턴트로서 기업 기술 개발 아이템 발굴, 정부와 유관기관의 R&D 지원 사업 정보 및 전 과정의 코칭 및 지도를 하는 전문직이에요. 그리고 기업 R&D 지도사가 하는 일은 일반 기업체 취업을 할 때 R&D 전문가로 활동할 수가 있고요. R&D 기업 및 지원 관련 컨설팅 창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이촉,
강사 활동을 할 수가 있고 기업 컨설팅 전문가의 R&D 역량 강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천 지부장으로서 이제 이 강의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한 30명 정도 모아서 강의하려고 하고 우리 협회장님하고 지금 이제 의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써니님 괜찮아요, 괜찮아. 전화 왔을 때는 전화 받으셔야지 뭐 어떡합니까? 자, 참 훈훈한 세상, 참 훈훈한 세상. 자, 자, 참 훈훈한 세상. 참 기발한 세상에서 이제 참 훈훈한 세상으로 왔는데 다음번에는 어떤 세상으로 갈지 기대하셔도 됩니다. 자, 참 훈훈한 세상도 점점점 이 아이템이 떨어져 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이런 세상을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자, 11일 동안 숲에서 소녀를 지켜낸 애견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숲에서 11일 동안 실종되어 버린 아쿠티아 공화국 소녀, 그 후에 기적적으로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애견과의 깊은 인연이 있었습니다. 별풍당당님이 오늘 별풍선 계속 쏴주고 있습니다. 계속. 별풍당당님 이렇게 많이 쏴주셔도 되는 겁니까? I love you, I love you. 감사합니다. 자, 별풍당당님 때문에 오늘 또 제가 차를 바꿀 계획을 했었는데 별풍선으로 차를 바꿀 수 있겠네요. 자, 11일 동안 소녀가 실종이 됐는데 소녀의 이름은 카리나 짱, 애견의 이름은 나이다예요. 나이다. 둘은 함께 숲에서 놀고 있던 중 행방불명이 돼버려 11일 동안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11일 동안. 자, 실종 후 11일이 되던 날 집으로 애견 나이다가 돌아왔습니다. 애견 나이다가. 하지만 함께 실종된 카리나는 볼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과 수색 대원들은 나이다만 돌아왔기 때문에 최악의 사태도 머리를 스쳤다고 합니다. 최악의 사태는 뭔지 아시겠죠, 그죠? 그랬다고 하는데 잠깐만, 이 사진이 안 보이시군요. 이렇게 이 친구가 나이다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나이다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며 주인을 바라보며 계속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고 하네요. 계속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나이다의 행동을 눈치챈 가족들은 수색 대원들과 함께 나이다를 미행해서 숲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한참을 미행해 따라가다가 풀숲에 묻혀 있는 것 같은 카리나를 발견했습니다. 카리나를 발견했고 살아있는 것인가? 정말 놀랬죠. 무려 11일 동안의 긴 시간이 지났지만 카리나는 기적처럼 살아있었습니다. 몹시 쇠약해 보였지만 제대로 눈을 뜨고 물을 마셨습니다. 이때 카리나의 모습은 티셔츠 한 장에 맨발이 전부였습니다. 정말 이거는 기적에 가까운 생존이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생존한 카리나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일까요? 이 요인은 애견 나이다가 몸을 따뜻하게 계속 해준 것이 가장 컸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세미나 할 때 한번 또 개에 대한 얘기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개가 주인의 몸을 낙상했던 주인의 몸을 따뜻하게 했는데 이번에도 우리 개가 카리나 주인의 몸을 따뜻하게 해준 그런 이야기인데요. 몸을 따뜻하게 계속 해준 것이 가장 컸다고 하는데 늑대나 곰이 왔을 때도 카리나를 보호해줬다고 합니다. 그 카리나는 영양실조가 심해서 입원했지만 5주 후 태어나고 건강하게 회복했다고 합니다. 5주 후에. 그리고 이 사건 후 이 마을에는 카리나와 나이다 유대감을 나타내는 동상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과 개, 인간과 동물의 유대감의 훌륭함을 재차 전달하자는 목적으로 이 동상을 지은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이 우리
개하고 인간과의 관계는 우리나라 이솝우화나 이런 쪽에도 많이 나오는데 참 개하고 인간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애완견도 많이 키우고 이러는데 이렇게 큰 개들을 케어해주고 목욕해주는 개신남이라는 차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제 아는 후배 사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개들은 이제 목욕도 해주는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어쨌든 이렇게 개하고 인간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사랑이 서로 애정이 이렇게 싹트고 있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개들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실 큰 개는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울 수도 있고 해서 굉장히 조심하기도 해야 되지만 어쨌든 개들 잘 키우고 케어해주고 같이 인간과 함께하는 반려동물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팬님들 오늘 이제 뭐 어떻게 도움이 좀 되는 얘기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제일 좋은 거는 뭐 그거죠. 뭐 정책자금 고수가 되는 108가지 전략, 그죠? 그죠?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안 했던 거 하나 뭔지 아시나요? 그 정책자금 송 안 했는데 오랜만에 한번 하고 여러분들께 기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자금을 드립니다. 여러분께 드립니다. 삼태기로 퍼드립니다. 애루와 등실 두등실 말 잘 듣는 기업에게 자금을 듬뿍 전해주고 잘 따라오는 기업에게 더 많은 자금을 전해주죠. 애루와 등실 두등실 두리두리 등실 두등실. 아이고 오랜만에 자금송 정책자금 지원해주는 자금송 정책자금송을 한번 들려드렸고요. 자, 우리 팬님들 다음 주 한 주간 건강하게 감기 걸리지 마시고 지금 날씨 한절기니까 옷 따뜻하게 여미시고 조심하시고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고 낮에는 좀 따뜻하고 이러니까 건강 유의하시고 옷 따뜻하게 잘 입고 감기 안 걸리시도록 몸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한 주 동안도 우리 팬님들 하시는 일 모두 대박 나시라고 온 우주의 기를 모아서 팍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